여러분 안녕하세요. F의 온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어 뭐였죠? 연애의 상처. 그쵸? 제목을 까먹어서 연애의 상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결핍이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관계, 연애를 떠나서 모든 것에서는 결핍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해서 그러면은 결핍을 극복을 해야지 내가 그 상황, 본질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결핍 극복법. 자, 제가 신호등을 그려놨어요. 빨간불, 주황불, 파랑불. 그죠? 파랑불일 때는 뭐예요? 결핍을 느끼지 않을 때예요. 주황불일 때는 적신호. 그죠? 적신호가 되기 전 위험 단계를 얘기를 하고 결핍이 빨간불이 뜨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건너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를 대입시키려고 하면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 극복법을 대입을 시켜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 자기 이 네,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감정적인 어떠한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아, 펜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바꿔서 굵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미 이것도 했어요. 내면의 거울. 그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거울을 만들어서 나를 거울에 봤을 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죠. 그것처럼 내 상태도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판단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도 병명이 있어요. 병명. 그죠? 병명이 있어야지 뭐를 내려줘요? 진단을 하고 한 다음에 뭐 처방을 해줘요. 그죠? 이 3단계가 필요해요. 병명을 알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병명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병명이라 그래서 병이라고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감정의 병은 맞지만 내가 그렇다고 막 아픈 환자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무너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그래서 안 돼라는 용기를 다 앗아가 버려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그저 질병일 뿐이에요. 감기와 같은 증상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법을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자꾸 무언가를 하는 거죠. 자, 내면의 거울을 봤을 때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일단은 병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명에서 진단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명을 알 수 있는 단계는 내면의 거울을 보는 거고 진단을 할 때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또 알아야겠죠. 왜 신호등을 그려놨을까요? 파란불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지 않을 때는 굳이 병명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아프지 않으니까.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러니까 주황불이 켜졌을 때, 이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판단을 짓느냐? 판단의 기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두둔. 그죠? 판단의 기준은 이것도 전 시간에 다 한 건데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의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적신호예요. 주황불이에요. 적신호라고 해서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내가 병명이 뭐예요? 결핍이죠. 결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주황불이 뭐냐면 요 주황불 있죠. 요게 타인으로부터 의지를 하냐 마냐예요. 내 상태를 점검을 해야겠죠. 그럼 내면의 거울밖에 없어요. 타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부터 적신호인 거예요. 주황불인 거예요. 위험 단계인 거예요. 의지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동안은 사람은 무조건 실수를 하고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 숨통 튈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에서 너무 속박되어 버리거나 나를 올가매거나 다 얘기했죠. 내 인생을 타인이 주인공이 돼서 타인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적신호가 그러니까 주황불이 떴다는 이유는 뭐예요? 타인이 내 감정을 결핍을 거기다가 물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항아리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물만 부어대려고 하니까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타인으로 인해서 의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핍의 극복법이에요. 적신호라고 하면은 빨간불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헤어나오기 힘들겠죠. 왜냐면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상대방에게 그 결핍에 대한 부분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100%를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시 돌리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한 감정적 소모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나 자기 자신 있잖아요. 나 자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고?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한다고? 내 자신이 나를 배신할까요? 아니요. 알잖아요. 나 자신을 굳이 망가뜨리면서 배신을 가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한데.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황불은 타인에 대한 의지를 보는 겁니다.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 버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라도 타인에게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방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의지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나의 처방인 거예요. 결핍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홀로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길이에요. 이것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이거 기억하시죠? 네. 어때요? 처방을 하면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인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나 스스로 뭐 결핍에 대해서 처방을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서봤을 때, 스스로 견뎌봤을 때 그 길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타인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왜? 타인에게 내 마음의 결핍을 알게끔 해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결핍에 대한 그 항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채워지면은 그 길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모든 선택은 그래요. 근데 선택이 어때요? 벌써 의지, 타인, 이쪽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주황불.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면의 거울을 보고 타인에게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길로 갈 수 있게끔.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겠지만 처방을 하고 내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겠지만 나중에 가면 어때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명을 타인으로부터 아파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근본이에요. 결핍. 네. 그것을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오늘의 처방 기술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길이 너무 힘들고 험난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이 길이 더 편하니까. 근데 어때요? 나중 가면 어때요? 상처받고 타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타인이 내 인생에서 빠지려고 하면 내 인생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나의 결핍, 뭐 결핍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감정적 결핍도 있겠지만 내 상황적, 뭐 금전적 모든 결핍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핍을 누군가로 인해서 채운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상대가 없었을 때 나는 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돈을 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용돈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없었을 때 내가 그 돈을 다 날려먹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까먹었네. 이쪽 길로 가면은 그러니까 압수를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쪽 길 그래요. 압수예요, 압수.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보고서 내 현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행복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그것만 보고 현재를 살아가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해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의 현생, 당장의 앞만 보고 지금은 행복하니까 됐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하면서 압수를 계산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또 찾는 거. 만약에 이거 아까 주제 들은 거 부모님이 돈을 줬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 길을 걸어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서기 위해서 그 돈적으로 또 뭐를 하겠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빌리겠죠. 뭐 돈을 빌린다거나 혹은 뭔가 막 사채를 쓴다거나 하면서 내가 평소에 쓰던 그 습관을 전부 다 달콤하잖아요. 그 달콤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로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망가짐이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벗어나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은 어때요? 이 과정도 가시밭길이에요. 이 과정이 힘들었지만 다시 이 길을 가는 길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나에게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데 길 보고 따라갔다가 망조를 드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느냐 내 스스로가 힘을 기르느냐 요 차이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래서 적신호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핍은 타인에게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해서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타인에게 의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쪽으로 의지를 하고 있으면 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도 되고 정지.
정지 상태가 필요해요. 어떤 정지예요? 아,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의지하고 있네. 이거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단절이 필요해요. 단절이라 그래서 너무 단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좀 내 마음을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서 이 사람에게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상태를 내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타인을 떨어뜨려 봤을 때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를 봐야 돼요. 그죠? 타인을 떨궈 놓으면은 내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주황불이 들어오게끔 의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면서 일단 떨어뜨려놔요. 그리고서 홀로 파란불로 설 수 있게끔 나를 좀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데만 들어가면은 내 몸이 망가지는 건데 그 또한 똑같은 거죠.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달콤함을 얻었으니 그 달콤함 안 먹고 쓴 것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지쳐서 힘들어요. 쉬는데 뭐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쉬는 거잖아요. 그냥 타인을 조금 떨궈 놓을 뿐이잖아요. 이 길을 요만큼 갔어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 많은 길을 다시금 노력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극단적으로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헤어나와서 이렇게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걸어갔어요. 달콤한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나 요만큼이 솔직히 이만큼 힘들겠죠. 근데 요만큼이라고 치부할게요. 여기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요만큼 힘들어요. 그거 못 참겠어. 애기예요, 애기. 우린 성인이잖아요. 그죠? 애기예요. 요만큼 아프니까 나는 못 돌아오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달한 것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멍청한 상태예요. 요만큼만 힘들면 돼요. 그러니까 타인을 약간 정지 상태,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내가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지어서 처방이 뭐예요? 의지를 안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 정지 상태를 풀면 돼요. 그쵸? 그 상태가 필요한데 그거를 안 하고 달달한 것만 계속 먹어가요.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안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그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채우는 게 정답인 줄 아니까, 그게 기본인 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잘못됐는데 그 정답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죠? 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려서 그래요. 애기가 내 마음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아기들은 어때요? 아, 넘어졌어요. 성인들은 어때요? 아우 아파 이러면서 털고 일어나잖아요. 애기들은 어때요? 넘어지면 울어요. 울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챙겨줘야 돼. 이렇게. 아유 괜찮아 일어나 하면서 약도 발라줘야 되고요. 성인은 어때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약도 사서 바르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아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거고 그 보살핌을 안 받는 단계가 어른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아이예요. 내 마음을 좀 단련을 시켜야겠죠. 어른이 되게끔 내가 훈육을 해야겠죠. 스스로 아프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어때요? 가시밭길이에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맨날 챙김받다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약 바르고 약 사가지고 약 바르고 이런 길이 쉽겠냐고요. 근데 나중 되면 어때요? 좋은 길이에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길이에요. 이게 결핍이에요. 근데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서 내가 계속 둥가둥가하고 그대의 나이에 맞춰서 뭐 30살이라고 하면 30년을 아기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왜 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만약에 결핍을 겪어요. 그럼 누군가 챙겨줘야 돼요. 근데 내 주변에 나의 결핍을 그러니까 내가 악인데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투정 부리겠죠. 울어요. 땡깡 피워요. 그게 뭐예요? 타인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나에게로 끌어오려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의지하려고 거기에서 벌써부터 뭐예요? 애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어른이 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누군가에게 받을 생각만 해요. 거기에서 또 연계가 되는 게 뭐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에서 했었죠. 중요한 거. 주는 거는 타인이 줄 때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는 것이고 받는 것 또한 뭐예요? 받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한 번쯤 받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의지를 하면은 이미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감정적 의지를 결핍을 채울 생각을 하면서 받을 생각하고 있고 상대는 한 번 줬지 두 번 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지.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결핍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예요. 나의 감정을 채워줘. 나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 좀 부어줘.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물이 안 들어와요. 항아리가 메말라요. 쓸모가 있어요? 구멍 뚫린 항아리를 누가 볼까요? 빨리 그거를 구멍을 메우던 새 항아리를 만들던 해가지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항아리에 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물을 넣어줘요. 그럼 새일까요? 굳이 내가 물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항아리는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남아있을 사람이구나. 평생 가고 싶은 사람이구나 해서 물을 부어줘요. 그럼 여기에 물이 차오르겠죠. 그러면서 그대도 이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융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은 흐르지가 않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본인이 타인에게 의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 모든 거를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면서 나는 홀로 일어설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는 상태 뭐예요? 애기예요. 난 애기야. 난 안 돼. 그래서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애기들 어때요? 원래 첫 술은 어때요? 첫 술에 그러니까 처음 배운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도둑질이에요. 처음 도둑질할 때 어때요? 막 심장이 쿵쿵쿵쿵쿵 막 이러면서 걸리면 어떡하지 막 경찰서 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죠. 나중 되면 어때요? 그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선택이 기로예요. 그죠? 내가 처음에는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의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힘들고 당연히 어려워요. 왜? 안 해본 거를 해봐야 되고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하다가 보면 어때요? 단단해져 있어요. 나는 점점 내 마음은 성인으로 변해가는 거, 어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기처럼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아기 상태로 남아서 이 아기가 여기를 다시 기어 올라오게끔 해야 돼요.
이거를 굳이 안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난 안 돼. 뭐 난 자살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망했어. 인생 똥났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냥 간단해요. 용기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으로부터 용기라는 게 있어요. 용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요. 그거를 북돋아 줘도 용기는 빠져나가면서 힘들어져요. 용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채워놔도 부족할 판국에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용기를 아예 그냥 바닥을 쪄버려요. 본인이 본인을 망가뜨려요. 그럼 되겠냐고요.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 나의 용기를 막아버리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의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황부를 잘 보시고 나에 대해서 좀 판단을 지으셔야 돼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봤잖아요. 요거 이게 뭐예요? 여길로 갔을 때는 나 스스로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에게 선물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아쉬운 점이 없고, 그렇죠? 타인이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감정의 결핍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기대가 없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을까요? 생일이라고 선물을 바래요. 근데 선물 안 준다고 서운해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라고 있던 거잖아요.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든가 말든가. 선물을 줬어요. 아유, 고맙네. 좋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그 상황마저 불편하다면 그 선물을 반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단단함의 차이인 거예요. 어른 마음과 아이 마음인 거예요. 그럼 아이 마음일 때 어떻게 더 변모를 할까요? 여기에서 함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안 좋은 길로,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지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이 타인이 없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일단은 셈이 나요. 셈. 어떤 사람? 스스로 일어난 사람의 셈. 그러니까 시셈인 거죠. 빠진 말? 시셈. 그러니까 타인을 시셈을 해요. 내 목표치를 타인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시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월하려고 해요. 우월함을 가지려고 해요. 이거 사실상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 아이 마음. 우월함을 가지려고 하고, 우월함을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부족함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뭐를 해요? 네, 뭉개버리려고. 망치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요? 이 중간 사이에 인정 욕구가 들어갑니다. 네. 왜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타인이 잘났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인 게 인정이 돼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인정은 안 해요. 말로 인정은 안 해요. 그 상태예요. 근데 어때요? 그 타인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인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은 그거예요. 근본. 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레벨이 100레벨이에요. 근데 내 레벨은 뭐예요? 나의 레벨은 한 3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내 레벨이 3인데 이 사람이 100이잖아요. 레벨이. 이 사람이 내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갑자기
착각의 레벨이 들어가요. 착각이 들어가요. 내가 100레벨보다 높구나. 이런 착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 하락 상태. 내 자존감은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내 자존감이 왜 낮아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간단해요. 주황불 떴을 때 의지해서. 타인에게 의지했잖아요. 주황불 떴잖아요. 여기에서 의지하면 뭐가 돼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낮아질까요? 내가 잘 되고 막 남들 앞에서 우월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우월해야 되는데 타인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타인으로부터 인해서 자존감을 채웠었는데 그 타인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내 자존감은 아직도 채우려면 무서운데 용기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 욕구. 계속 인정을 해달라 그러고 머리 위에서 놀려 그러고 그거요. 그냥 여기서 놀고 싶어요. 왜? 내가 레벨은 안 되지만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네 머리 꼭대기에 서면은 내가 더 우월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거든.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을 나와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은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이렇게 해서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네. 이 타인이 레벨 100이잖아요. 이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원래 단단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본이죠. 근본. 그냥 본질, 본 형태, 단단한 마음, 근본. 네. 이거를 지니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면은 그거예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어요. 노력을 왜 안 하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단단한 마음이기에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이해 가시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가만히 내가 단단한 마음을 쥐고서 행동을 했을 때 타인들이 뭐로 봐요? 레벨 100으로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내가 이거 뭐야 레벨 100한테 나는 얘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얘는 어떤 마음을 지니냐면요.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마음을 지니냐면요. 얘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노력을 안 해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레벨 100인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나는 어때요? 나는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근본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시샘을 느껴요. 물론 이 사람을 인해서 자존감을 막 이렇게 물을 쏟아붓듯이 채우고 있었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밑 빠진 독에. 근데 시샘이 나죠. 왜? 얘는 노력도 안 하는데 난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고 얘만 인정해줘. 애기 마음. 근본을 아예 모르는 마음.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시샘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생겨요? 뭉개버린 망침을 하고 싶어요. 타인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악마, 악인, 악마.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타인에게 나는 악마예요. 내가 어렵게 얻은 거잖아요. 단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은 처음부터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나는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가시밭길을 걷고서 가진 거예요. 나도 꽃밭길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혹은 내가 꽃밭길을 갔다가 이 지옥 속에 빠졌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가시밭길 걷고서 나에게 단단한 마음을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요. 내가 이거 떨궈내야 되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방도 해야 되고요. 나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얻은 게 아니죠.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 성인, 어른, 마음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본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든 거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나도 노력을 했어. 뭘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타인에게 인정 욕구를 받으려고. 이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인정해줬더니 자기가 우월감을 느껴요. 나는 이런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이렇게 레벨 높은 사람이니까 나 우월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우월한 레벨 100이 나를 인정해준 사람인데 나는 왜 우월한데 내가 노력을 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타인들을? 하면서 느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에게 샘을 느껴서 결국 이 사람을 망치려고 하고 뭉개버리려고 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너도 못 가져. 넌 나보다 하등한 존재야 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표현하지 않아도 레벨 100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레벨 3인 것도 망각을 해요. 여기서 망각이 들어가요. 근본을 깨달아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있고, 말로 들어가지고 그 근본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척하는 사람 있죠. 척하는 사람은 레벨 3인 것도 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레벨 100을 넘어서 뭐 100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도 깨달았어. 근본은 못 깨달아놓고,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알아놓고, 스스로는 바꿀 생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노력 안 해놓고 나는 레벨 100이야, 101이야, 105야, 108이야. 왜?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 레벨 3이야. 지 혼자서 망각하고서 자꾸 인정해달라 그래요. 인정 욕구. 그러면서 어떻게 망가뜨려요? 너 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혹은 이 사람에게 뭐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평판을 깎아먹어요. 타인들로부터. 얘는 나보다 레벨이 낮으니까 내가 만약에 레벨 3으로 느껴진다면 얘는 내 레벨 3보다 낮은 애야 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다면, 혹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마녀사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벨 100인데 이 사람이 한 말로 휘둘리는 거예요. 얼마나 낮은 존재, 아이예요? 성인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100% 믿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럴까? 하고서 내 눈으로 보는 거를 정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아닌데 하면은 아닌 거예요.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짓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이 사람은 레벨 100에 좋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레벨 3짜리가 안 좋다 그래서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가 없어요. 말에 휘둘리잖아요. 그 소박한 레벨 3짜리가 얘기하는 거에 휘둘려서 나를 굳이 깎아내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또한 뭐예요? 악인이고 악마예요.
내 판단은 내가 지어야 되는데 타인이 판단 지은 것 같다가 갑자기 눈이 확 가닥 돌아요. 갑자기 그 콩깍지 비슷한 그런 거 있죠. 그게 씌워져요. 프레임이 씌워져요. 내 눈을 막아버려요. 말로써. 그러면서 타인을 망가뜨려요. 근데 망가지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뭐 가스라이팅으로 말로써 타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숙제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타인들한테 이간질해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타인을 깎아내려요. 망가뜨리고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이 안 좋은 길로 걸어가서 지옥 속에 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악마가 되겠죠. 악인이 되겠죠. 악마예요. 그 타인에게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로 해서 타인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악마가 오는 건 싫은데 내가 악마인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악마라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악마예요. 그리고 이미 악마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내려갈 곳만 존재를 해요. 미래를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멍청하고 미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악마들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죠. 악마들은 지옥 속으로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분분투를 해요. 그 사람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단단한 마음을 다 깨부수려고 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왜? 자기가 있는 지옥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그 수준까지 내려오라고. 다 망가뜨리려고. 지옥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또한 배경입니다.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보일 거예요. 이것 또한 배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 안 했을 때 내 감정적으로 의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인이고 악마고 나를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을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타인에게 의지한 적이 없으니까. 난 이 사람한테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을 뿜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배경을 해결을 하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이 돼야 되죠. 근본이죠.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내 인생을 함부로 타인이 주인공이 되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그거예요. 단절을 해야 되니까. 아닌 것 같으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시절 인연은 굉장히 많아요. 시절 인연이 끊어질 시기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시절 인연이 끊어지려고 하면 나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쿵짝이 잘 맞고 엄청 잘 됐었어요. 근데 끊어질 시기, 인연이 끊어질 시기가 오면은 이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처음 단계에 소원해지고 나중 가서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랑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관계를 질질 끌고 가면은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거를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보는 게 굉장히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런 신호가 오면은 신호를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돼요? 대충 알아채면 돼요. 한 두세 번 이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면 멀어지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들 촉이 굉장히 이럴 때는 발동을 합니다. 신기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될 거구나. 시절 인연이구나. 하고서 과감히 끊어내시면 돼요. 대신에 굳이 이 사람을 자극해서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끊어내요? 조용히 거리를 두면 돼요. 조용히 거리 두면 돼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한 선택인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을 했어요. 제가 뭐예요? 일보 후퇴도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저분한,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똥물 튀기는 게 더러워서 일보 후퇴를 했다가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존심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어때요? 아씨, 나는 이거 겪으면서 이겨 먹어가지고 갈 거야. 이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일보 후퇴해요. 그냥 이 사람으로부터 단절을 하기 위해서 멀어져요. 멀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일보 후퇴했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이 사람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직진하면 돼요. 그 일보 후퇴가 어려워가지고 그 앞길로 간다 그러면은 굳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 그냥 끊어내세요. 조용하게 그냥 연락을 텀을 두고서 그냥 연락이 와도 받지 마시고, 나 그날에 바빴어. 바빴는데 어떡하라고. 아니면은 내가 연락을 못 받네. 그러면서 서서히 끊어내면 돼요. 굳이 그 사람을 자극하지 말라고요. 자극해서 내가 무슨 성기사, 용사, 용 잡는 용사 막 이런 거 무슨 판타지 소설 쓰지 마시고요. 내가 굳이 상처받아가면서 나 그거를 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라고요. 끊어내시라고요. 그죠? 끊어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서 왈가왈부를 해서 얘 레벨 100도 아니고 100인 척하는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퍼뜨리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레벨이 낮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 말에 휘둘려가지고 나를 판단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도 인연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절 인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겠죠.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빨리 끊어내는 게 최고로 나에게 좋은 거겠죠. 나에게 득인 거겠죠. 내가 굳이 항아리를 고치지 않아도 돼요. 타인으로 인해서 깨진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고치려는 수고를 덜어도 돼요. 맛보고 싶으면 맛봐도 되는 건데, 내가 경험을 쌓고 싶다 이러면은, 그죠? 굉장히 간단한 이치 아닐까요? 보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대신에 이거는 하셔야 돼요. 내가 주황불이 들어왔을 때 타인으로부터 의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의지 안 하면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거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서로 상부상조가 된다니까요. 상부상조. 이 사람도 나에게 좋은 거를 주고 나도 이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의지하지 말라고요. 의지도 아니죠. 상부상조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서로 융화돼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죠? 그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나름대로의 퀘스트가 있죠. 자존감을 스스로 올려야 되고, 그 지옥 속에서 악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모를 해서 사람에서 천사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에 따른 또 퀘스트가 있겠죠. 네가 말로써 휘둘려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으니 너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너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니? 네가 줬던 상처에 대해서 그 근본을 깨달을 수 있겠니? 라는 카르마와 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업이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굳이 앙심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잖아요. 얘는 이거 하나 모르는 정말 철부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보다 레벨이 낮구나. 어떤 느낌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으로 인해서 의지해가지고 낮은 자존감만 채우려고 하는 아이 같은 아이구나.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끼고 가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싶으면은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고 싶으면요,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렸던 또 말이 있는데 말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레벨이 낮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근본을 깨달아야 이 모든 퀘스트가 끝난다고. 이 한 챕터가 끝난다고요. 근데 근본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시 겪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그 레벨의 과정이 있는데 퀘스트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파티 퀘스트 하는 것 마냥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뭉개버림, 망침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HP 포션, MP 포션 이런 거 써가면서 스킬 써가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돼요. 굳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근본을 못 깨달았으니까 레벨이 더 높아져서 깨달아야겠죠. 더 맞아야 돼요. 더 힘들게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망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쓰럽다고 도와주지 말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게끔 만들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아요. 자식이 못 깨달았으면 자식만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이 못 깨달았어요. 그거를 도우면은 부모는 또 돈을 써야 되고 힘듦을 겪어야 돼요. 맞죠? 근데 내 자식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서 근본을 깨닫는다면 그럼 자식은 어떻게 변해요? 네, 점점 이 길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변해서 또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퀘스트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성장을 통해서 단단한 마음, 성인, 어른과 같은 마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커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느려요, 굉장히. 내가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느리게 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근본을 못 깨달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 나한테 왜 이런 게 떨어졌냐가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나에게 뭐를 알려주시려고 신께서 이런 퀘스트,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거를 찾다 보면은 거기에 답이 이렇게 뾰로롱 나와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보상이 뾰로롱 나와요. 스킬.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쉽게 가라고 여기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선택을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맞죠? 선택은 내 몫이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도 내 몫이에요. 내 생활을 좋게끔 바꾸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가세요 하면서 진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냥 이 길로 가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조금 걱정 들고 불안 들어도 한번 가보세요 하는 길인 거예요. 갔을 때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보상을 잘 보세요. 내가 뭐를 얻었는지. 근데 이것조차 못 느끼는 사람이면은 아직 자기 스스로 못 이긴 사람이에요. 내가 뭘 얻었는지, 어떤 영혼의 성장을 얻었는지 그거를 좀 본질적으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나는 보상으로 받은 게 없는데 하면은 1부터 다시 시작. 1부터 다시 시작. 제일 중요한 건 근본이잖아요. 나를 바꾸는 힘. 그걸 얻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달았어요. 그럼 1부터 다시 시작. 퀘스트 또 들어오죠. 그럼 나는 또 이 길 또 가야 돼요.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걸 못 알았을 때. 모르겠으면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가 빨리 성장해서 더 높아질 생각을 하면은 나를 위한 선택인 건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쟤보다는 낫지 않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내려오고 뭐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레벨별로 높아진다 그랬죠, 퀘스트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근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 설계된 설계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고 한들 내가 근본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금 넘어질 상황이 오니 머릿속에 생채기, 마음의 생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깨달아야 되는구나,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배경부터 정리하라 그랬죠. 여러 번 얘기하죠. 힘들죠? 힘든 길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2년 빠르게 끊어내야 돼요. 내가 아쉬움이 있어도 끊어내야 돼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일지언정 내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나에게 내려지는 벌이에요. 안 좋은 길로 걸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벌이 뭐예요? 이 사람을 끊어내는 그 길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갈 길이 남아있죠. 거기도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미래가 창창하다. 그것만 아시고, 네, 오늘 종이를 별로 안 쓰긴 했는데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짧으면 짧을수록 딜리버리가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찝어주고 한 번 더 찝고 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겹다, 질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남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퀘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했다가 써먹을 때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셨죠? 여러분들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그죠? 힘든 선택이라도 여기에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걷는 거, 그리고 가더라도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 번만 가가지고 한 번만 고생해서 당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성장과 발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